정치평론입니다. 오늘은 요즘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에 대해 김경수 복권을 바라보는 엇갈린 시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는 도중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상 8천만 건 이상의 댓글 조작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은 드루킹 사건이 주범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해 이번 광복절에 복권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자기네 사람으로 하라는 이종찬의 몽리로 광복회와 더불어민주당이 광복절 기념식 불참이 예고되는 등 이번 광복절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경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김경수는 징역 2년의 대법원 확정 판결 후 구속기간을 제외하고 수감 520여일 만인 2022년 12월 말 사면 결정으로 출소했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은 없이 형기가 많이 남았던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들러리는 거부한다고 했지만 사실상은 복권 없는 사면은 실익이 없다는 뜻이었을 겁니다. 아직도 그가 내뱉은 법정 밖에 있는 외면당한 진실은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이번 조치의 최대 수혜자는 김경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용히 있으면 다 해결해 주니 말입니다. 감옥 갔다 오니 거물로 성장한 것 같습니다. 자유우파 국민들로서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부정선거를 지휘했던 자를 사면시킨 것도 부족해 정치활동 금지 10년의 족쇄까지 풀어주는 복권 결정이 결코 달가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논란의 초점이 근본을 벗어나 누구의 이익이 되느냐는 정치공학적 분석으로만 흐르고 있으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왕 말이 나온 김에 당사자별로 정치적 특실을 파악해보는 것도 의미는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문재인의 입장을 가상해 봅니다. 사실 김경수는 노무현을 거쳐 문재인의 정치적 최측근으로 성장했으며 수감되기 전까지 문재인 이후의 차기 주자로 거명되고 있던 전도 유망한 경남지사였습니다. 추미애의 자충수로 자신들이 놓은 덫에 걸린 김경수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문재인은 자신의 임기 내에 김경수에 대한 법정 마무리를 책임질 처지했던 것도 부인 못할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자신이 김경수를 사면해 줄 경우 자신과 드루킹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지극히 합리적인 계산으로 사면을 외면한 것으로 보이고, 그간 문재인의 행태에 비춰보면 이는 사실에 가까운 가설일 것입니다. 또한 경제도 사람이 먼저라는 경인선 가자고 광분하던 그의 부인 김정숙도 당시의 정황에 비춰볼 때 드루킹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개연성은 크다 하겠습니다. 문재인의 이 매듭을 결국 윤석열이 풀어준 셈이 되었으니 은혜를 주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할 말은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은 어떠할까요? 대통령실은 조윤선 전 장관 등 자유우파 인사들이 사면 복권과 대칭되는 야권 인사가 없어서 부득이 김경수의 복권을 선택한 것이고, 어차피 사면을 해줬을 땐 복권도 예비되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취재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메아리 없는 부정선거 척결을 외치는 자유우파 국민들에게는 또 한 번 배신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결정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다루기 힘든 이재명을 야권 내부의 헤게모니 싸움으로 비화시켜 친명과 비명 친문으로 분열시킬 경우 차기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계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당대표에 대한 견제구의 의미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문재인에 대한 묵은 빚 갚는 것까지를 한 번에 노렸음직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입장은 어떨까요? 그가 총선 패배 후 다소 무리한 점이 있음에도 당대표 경선에 나섰던 것은 치밀한 정치적 계산이 밑바탕이 되었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 임기 동안 이재명만 사법 리스크로 낙마시킬 수 있다면 선장이른 거대 야당의 혼란은 말할 것도 없고, 종북 주사파와 온건 좌파를 분리할 경우 자유우파를 표방하면서 좌파의 영역을 넘나드는 한동훈으로서는 외연 확대 효과와 함께 대권을 꿈꿔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것이 반드시 손해가 되지는 않는다는 계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잠재적 경쟁자인 김경수를 조기에 등판시키면 이재명의 낙마로서 얻을 수 있는 반사 이익이 최소화될 뿐 아니라 뜻하지 않은 야권 결집 현상까지도 나타날 수 있기에 부담이 있더라도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결정이 옳은 것이든 국민들 생각은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여 실망스러울 뿐입니다. 그럼 이재명은 어떠할까요? 제일 불쾌한 사람은 이재명일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 남이 뒤통수 치는 것이 전문이라 자신이 뒤통수 맞았다고 불만을 제기할 처지는 아닐 것입니다. 자존심이 좀 상하겠지요. 이 경우 이재명이 취할 태도는 더욱 강경하게 대여 투쟁을 유발시켜 김경수로 몰리는 야권의 힘의 분산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뜬금없이 내지른 영수회담 제의에 이런 저의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현재도 당의 전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만 방어하면 어떤 난관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최선의 방어는 최선의 공격이라 탄핵의 고삐를 더욱 세게 조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의 윤석열 지지자들은 부정선거 수사를 계속 주장하고 있고 이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동훈은 그의 법무장관 시절에 부정선거 수사는 말할 것도 없고 국민적 염원인 문재인, 이재명에 대한 수사도 총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경수 복권은 정부의 부정선거 척결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한동훈은 반대로 죄가 중하기 때문에 복권은 안 된다는 주장을 하니 이 또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폴리토크 김승재 주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